농업혁명이 인류 최대의 실수였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농업혁명을 위대한 진보라고 배웁니다. 떠돌던 인간이 정착해 문명을 세운 출발점이라고요. 밭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며 풍요가 시작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농업혁명이야말로 역사상 최대의 실수였다고요. 오늘은 농사를 지으며 우리가 잃은 것들을 따라갑니다. 먼저 농사를 짓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뜻밖에도 농사 이전의 사람들은 의외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이 굶주리며 떠돌았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꽤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냥을 하고 열매와 풀뿌리를 캐먹었죠. 자연이 차려준 밥상은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수십 가지의 동물과 식물을 두루 먹었으니까요. 한 가지 먹이가 떨어져도 다른 먹이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한 작물에만 매달리는 농부보다 안정적이었죠. 놀랍게도 그들의 노동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루 몇 시간만 먹이를 구하면 충분했다는 연구도 있죠. 나머지 시간엔 쉬고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보다 오히려 한가했을지도 모릅니다. 뼈를 분석해보면 그들은 키도 크고 건강했습니다. 다양한 음식 덕분에 영양 상태가 좋았던 거죠. 떠돌이의 삶이 꼭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농사는 어느 날의 결단이 아니라 한 걸음씩 빠져든 덫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농사를 발명했다고 상상합니다.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라 밭을 일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천천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야생 곡식을 조금 더 챙겼을 뿐이죠. 먹다 흘린 씨앗이 이듬해 싹 트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씨앗을 조금 뿌려 보았겠죠. 곡식이 자라자 한 곳에 조금 더 머물게 됐습니다. 머무는 동안 더 많은 밭을 돌봐야 했죠. 밭이 늘자 떠나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곡식이 늘자 먹여 살릴 아이도 늘어났습니다. 입이 늘어나니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더 많은 밭을 일구고 더 매달리게 됐습니다. 한 걸음씩 들어갈 때마다 돌아갈 길은 좁아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빠져나올 수 없었죠. 누구도 농사를 택한 게 아니라 농사에 갇힌 셈입니다. 편하려고 시작한 일이 발목을 잡는 덫이 된 겁니다. 그럼 농사가 시작되자 밥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양했던 밥상이 몇 가지 곡식으로 확 좁아졌습니다. 사냥꾼의 밥상엔 온갖 음식이 올랐습니다. 고기와 생선, 열매와 뿌리가 두루 있었죠. 하지만 농부는 자기가 기른 곡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밀이나 쌀, 옥수수 같은 몇 가지에 매달렸죠. 배는 채울 수 있었지만 영양은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다양한 음식에서 어떤 영양이 사라진 겁니다. 실제로 농경이 시작된 뒤 사람들의 키가 줄었습니다. 뼈에는 영양이 부족했던 흔적이 또렷이 남았죠. 곡식만 먹다 보니 이가 썩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부드러운 죽과 곡식이 충치를 불러온 거죠. 게다가 한 작물에 기대니 위험도 커졌습니다. 그 작물이 흉년이 들면 모두가 굶었으니까요. 사냥꾼은 옮겨가면 됐지만 농부는 그럴 수 없었죠. 풍요를 좇은 농사가 오히려 굶주림을 불러온 셈입니다. 그럼 한 곳에 모여 사는 삶은 안전했을까요? 사람과 가축이 모여 살자 전에 없던 병이 퍼졌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게 됐습니다. 마을이 생기고 인구가 빽빽해졌죠. 사람이 모이자 병도 쉽게 퍼졌습니다. 떠들 때는 병이 번지기 전에 흩어졌으니까요. 게다가 사람들은 가축과 가까이 살게 됐습니다. 소와 돼지, 닭과 한 울타리에서 지냈죠. 많은 무서운 병이 가축에게서 사람에게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전염병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니
쥐와 벌레가 꼬였죠. 쥐는 또 다른 병을 사람에게 날랐습니다. 고인물과 좁은 마을은 병의 온상이 됐습니다. 풍요의 마을이 동시에 병의 마을이 된 셈입니다. 떠돌던 시절엔 몰랐던 고통이 새로 찾아온 거죠. 그럼 사람들은 더 편해지기는 했을까요? 놀랍게도 농부는 사냥꾼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습니다. 우리는 농사가 삶을 편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사는 끝없는 노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야 했죠. 물을 대고 짐승을 쫓고 곡식을 거둬야 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허리를 펴기 어려웠죠. 사냥꾼이 몇 시간이면 끝낼 일을 온종일 매달렸습니다. 수확이 끝나도 곡식을 빻고 저장하는 일이 남았죠. 여자들은 매일 곡식을 가느라 무릎이 닳았습니다. 몸을 혹사한 흔적이 그 시대뼈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더 많이 일했지만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여유롭던 시간은 끝없는 일거리에 묻혀버렸죠. 진보가 가져온 건 더 많은 노동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 힘든 길을 계속 갔을까요? 곡식이 인구를 늘렸고 늘어난 인구가 농사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농사에는 한 가지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훨씬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거죠. 먹을 게 늘자 아이도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떠돌 땐 아이를 자주 낳기 어려웠지만 정착한이 달랐죠. 인구는 빠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입을 사냥만으로는 먹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늘어난 사람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농사를 그만두면 당장 수많은 사람이 굶어야 했죠. 그래서 힘들어도 농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더 많은 밭을 일궜습니다. 그럴수록 인구는 늘고 길은 더 좁아졌죠. 인류는 풍요라는 사슬에 스스로를 묶은 셈입니다. 한번 들어선 길에서는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 농사는 우리에게 나쁘기만 했을까요? 농사는 잃은 것도 많았지만 문명이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농사가 재앙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농사가 가져다 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는 곡식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농사만 짓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누군가는 그릇을 굽고 누군가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글자와 셈, 학문과 예술도 이렇게 태어났죠. 남는 곡식이 도시와 나라를 키워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가 그 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농사는 단순한 실수라고만 할 수도 없죠. 다만 그 풍요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과 여유, 다양함을 내주고 얻은 것이었죠. 인류는 거대한 거래를 자기도 모르게 한 셈입니다. 문명을 얻고 에덴 같던 삶을 내준 거래였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진보가 늘 더 나은 삶을 뜻하진 않는다는 것. 그것이 교훈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늘 진보라고 부릅니다. 더 빠르고 더 많아지면 더 좋아진다고 믿죠. 하지만 농업혁명은 그 믿음에 의문을 던집니다. 더 많이 가지게 됐지만 더 행복해지진 않았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비슷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편리한 기계가 늘수록 더 바빠지지는 않았나요? 풍요로워질수록 마음은 더 헛헛하지 않던가요? 농업혁명은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내주고 있는가? 진보의 빛만 보지 말고 그 그림자도 봐야 한다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당연한 것을 다시 묻게 합니다. 다음에 진보라는 말을 들으면 한번 되물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더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자, 정리해 봅시다. 농사 이전의 사람들은 의외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농사는 결단이 아니라 한 걸음씩 빠져든 덫이었고요. 다양했던 밥상이
몇 가지 곡식으로 좁아졌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모여 살자 전에 없던 병이 퍼졌죠. 농부는 사냥꾼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습니다. 늘어난 인구가 농사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농사는 문명이라는 새 세계를 열었습니다. 진보가 늘 더 나은 삶을 뜻하진 않는다는 것, 그것이 교훈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간, 알고 보면이었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